방송에서는 엄청 춥다 그랬는데 체감이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러는지 체감은 그렇게 추운 줄을 모르겠어요. 자, 68쪽 합니다. 68쪽. 개환자, 철개자, 끝개도 되고 철개도 되죠. 굳셀 한자입니다. 자, 우리 철개자하고 헷갈리는 게 나무목의 아들자가 오면은 오얏니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오얏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 우리는 알죠, 오얏이. 토종자두, 그죠? 그거 자두는 7월 말 8월 달에 나온다면은 오얏은 6월 말쯤이면은 나와요. 우리 집에 오얏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오얏나무를 알고 얘는요, 자두 막 이만한 것보다가 작으면서 더 새콤달콤해. 그래서 이제 더 새콤, 6월 말쯤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고전을 제가 어디에서 읽었는지, 우리 여기에 들어있을래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것도 잊어먹어가고, 사람 이름도, 요새는 뭐, 단어, 뭐, 이런 거 새끼들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내 이름을 겨우 기억할 정도로 기억력이 자꾸만 없어져요. 그러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이제 굶주렸는 거야. 그랬는데 굶주리다 보니까 눈이 안 보이더래요.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 극심한 영양실조 때문에 그랬는지 앞이 안 보이니까 엉금엉금 기워서 우물가에 우리 집에도 우물가에 앵두나무하고 자두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도 자두나무가 있었나 봐. 오얏나무가. 자두라고 안 하고 오얏이라고 그래요. 오얏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잘 안 보이니까 따지도 못하고 엉금엉금 기워가지고 바닥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오얏을 몇 개 주워 먹으니까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보아서는 오얏이 굉장히 오얏도 청 담고 하는 거 아시죠? 자두청. 그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자두청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사람이 굶주림 때문에 앞이 안 보일 정도였는데 자두를 몇 개 먹고 그것도 벌레 먹은 자두래요. 골라야 될지도 몰라 그러면은 벌레 먹은 자두를.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나서 눈이 뜨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두라는 것이 오얏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효과를 증명한 거죠. 그래서 이 오얏니자인데 오얏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마침 재래시장회를 갔다 보니까 이렇게 소쿠리에 오얏을 요만한 거 파는 거예요. 한 바구니 사갖고 가서 이거다 하고 하나씩 구경을 시켰죠. 근데 요새는 그걸 개량시켜서 이만한 거 자두가 나오고 토종 오얏은 잘 없더라고요. 자, 요거는 나무목의 아들자가 오면은 오얏니자인데 요거는 벼하자가 되죠. 요 피침 하나로, 그죠? 벼하자의 아들자는 똑같죠. 그러면 요거는 계절할 때 철계라고도 하고 끝났다, 막내 아들을 나타내서 끝계라고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자는요, 굳셀 한자인데 한일에 날일에 또 한일이 오면은요, 얘는 뻗칠긍자가 됩니다. 뻗칠긍. 그리고요, 얘 뻗칠긍인데 여기에 진면이 오면은요, 베풀선자가 되거든요. 선포한다. 계엄령 이건 말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자, 포고문, 선포한다 이럴 때는, 선포한다 할 때는 베풀선자가 되는데, 얘는요, 진면이 없으니까 뻗칠긍자도 되면서 베풀선자로도 쓰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보면은 꼭 뜨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하고도 같은 뜻으로도 쓰이고 뻗칠긍으로도 쓰이는데 나무목이 와서 굳셀 환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노나라의 삼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삼환이라고 그러면은 맹시, 계시, 숙시이잖아요. 이럴 때도 석삼자에 굳셀한이 와서 삼환이라고 그러는 거죠. 계환자, 계평자가 죽고 계한자가 대를 이었죠. 그런데 이 계한자도 죽으면서 그 아들인 강자에게 이겁니다. 자, 계한자 조례, 그래서 계한자가 죽게 되었는데 유언위 강자, 강자 자기 아들 편안을 강자이죠. 자기 아들 강자에게 유언을 남겼다 이거죠. 자, 유언할 때 남길 유자도 보시면은요. 자, 남길 유자도 보시면은 가운데 중수고 한이로고 조개패가 오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하나 있는 조개 속에는 진주가 들어있어. 그래서 기할 기자가 됐잖아요. 그죠? 가운데 하나 있는 조개는 기할 기자. 이래서 기할 기자인데 우리 기중한 것은 먼 후세까지 넘어가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길 유, 그래서 유산, 유언 이럴 때 남길 유자가 되는 거죠. 유언 말씀은 이를 위자이죠. 밭전자에 달월이 밑에 오면은 거기 육이 변한 육달월 그랬죠. 얘만 있으면 밥통 위장 밥통 위자인데 말씀 언이 오니까 얘가 위자니까 위는 위인데 말씀 언이 와서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이른다 일러준다 이래서 이를 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편안을 강자 보세요. 얘는 집 엄자이고요. 돼지머리 개자에 요건 물수가 온 거예요. 물수가 이거 길게 돼지머리까지 뚫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요, 얘는 밑이라고도 하고요,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미칠 이라고도 하고, 저 아래에 있다. 그래서 밑이라고도 하는데, 집안에서 밑에 사람까지 다 편안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가장만 편안하고 저 자식 밑에 그냥 그 부잣집이면은 하인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무령하면은 이 집은 편안한 집이 아니죠.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밑에까지 모두 편안 강자가 되는 거죠. 편안하려면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그 편안한 것이 미쳐야지 된다. 그래서 미칠 이도 되고 그냥 저 아래에 있는 아랫 밑이도 되고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미칠 이자도 그럽니다. 그러는데 우리 얘가 밑이가 되는데 얘가 우리 노예 이럴 때 종예자가 되려면은요. 선비사자에 보일시가 오면 요렇게 되면은요. 우리 종예라고 그래요. 이거 종예자가 우리 이거 있죠. 종예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노예 할 때는 예로 쓴단 말이에요. 노예하지 노래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자를 이런 글자가 있어요. 우리 두음법칙도 아니고 그죠? 두음법칙은 자, 뒤에 올 땐 얘가 되더라도 앞에 올 때는 이응, 리을, 이응은 두음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얘는 레자니까 그러면은 앞에 올 때는 얘가 되니 얘 뒤에 왔는데 얘가 됐잖아요. 이런 것을 소금이라고 그럽니다. 소금이라고 그래서 이 음이 이렇게 바뀌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을 소금, 이을 속자를 씁니다. 속자는 실을 팔아서 이은다. 그래서 이을 속자에 소리 음자를 써서 소금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누음법칙하고가 그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서 계속한다. 그래서 이을 속자 소리 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레자예요. 쓸 땐 이렇게 써요. 그러고는 거기 이렇게 그 사전 같은 거 찾아보시면 요렇게 놓고 뒤에 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일 때도 있지만 노예하고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우리 서예에 예서체가 있어요. 예서체. 그죠? 예서체가 있을 때도요, 이해자를 씁니다.
예서체 이럴 때 이해자를 쓰는데 그때는 보면은 앞에 왔으니까 예서 일어나 보다 좋은 예자인데 뭐 글씨체, 글씨 이름체 예서이라고 하는데 근데 또 이거 있어요. 요거는 미디자이고 선비가 보일 시자예요. 요래서 이제 종예자가 예서 예자가 되기도 하고 종예, 그래 노예할 때는 종예가 되고 글씨체로 할 때는 예서 예 이러는데 요게요 선비사가 아니라 나무목 밑에 보일 시가 오는 이런 거를 또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선비사인데 왜 나무목이 와서 틀렸다가 아니라 이거 두 개 다 선비사로도 쓰이고 나무목으로도 쓰이는데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그냥 하여튼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왜 소금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이것을 뭐로 읽어요? 그죠? 이거 여선 6이니까 6월이 아니라 6월이라고 읽잖아. 이런 것을 소금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거를 뭐라고 읽어요? 10월이 아니라 10월 이러잖아요. 그래서 10월 이렇게 6월 이러잖아요. 이런 것을 종례인데 그냥 노예 이러잖아요. 이런 것을 소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언 위강자에 그래서 자, 계환자가 죽으면서 그 아들 강자에게 유언으로 남겨 말하기를 필소공자라 하나 그랬죠. 반드시 공자, 망명 중인 공자를 불러들여라 이러는 거죠. 자, 이 계한자가 제 나라에서 보낸 미녀들을 구경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전공을 불러내갖고 둘이 같이 그러면서 제천 행사에 했던 고기도 대부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이러면서 공자는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이제 공자가 이렇게 이제 나라를 빠져나가면은 경계 있잖아요. 국경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룻밤 머물고 있는데 거기까지 계시 집안의 사람이면서 따라가서 선생님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서 공자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때에 그 사람이 계한자한테 돌아와서 그러죠. 공자가 뭐라고 하더냐 이러면서 이제 임금이 여자 말만 듣고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는 그러면은 신하는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러는 거죠. 진짜 경국지색입니다. 그게 그죠?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역대 특히 중국에 보면은 역대 왕들이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그 나라를 망친 사람들이 참 많이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왔다 이러니까 공자가 나를 탓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나중에 이 계한자는 후회를 하는 거죠. 공자를 그대로 잘 등용해서 잘 했더라면은 우리나라는 더 훨씬 더 이렇게 부강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자기가 미녀들을 한테 빠져가지고 이렇게 했는 게 참 잘못했다고 이렇게 반성하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게 되니까 내가 불러오지는 못했지만 너는 반드시 공자를 불러라 이렇게 유언으로 남겼던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자를 부르라고 하였으나예요. 그렇게 하였으나 그 신하들이 가신들이죠. 집안에 있는 그 신하들이 지지예요. 그칠 지자잖아요.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왜 안 된다 했냐 하면은 공자가 그때 떠날 때 어디에고 이제 공자를 다시 부르려고 했던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는데 요때에 이
개강자의 신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도 공자를 부르려고 했는데 공자가 오지 않아서 모든 제후들에게 웃음거리가 됐다. 자기네들이 부르려고 했던 자기네들이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지금 또 불렀다가 공자가 오지 않으면은 또 한 번 웃음거리 개망신 당한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기신이 지지라 그래서 그 신하들이 저지하였다, 막았다 이거죠. 그러는데 사실은 보면은요, 이거는 밥그릇 싸움이에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공자가 와서 바르게만 뭐 뇌물 같은 거 받는 거 안 되고 똑바로 정치해야 되고 잘못하는 놈 이거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지네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오도록 그 다른 나라에서도 공자가 말하는 거 지키려다가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벼슬을 못 했는데 노나라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여도 이 지탱하고 있는 이 신하들이 막는 겁니다. 공자가 와갖고 우리한테 좋을 것이 없거든. 내 이 속을 채우는데. 그래서 막는 겁니다. 그래서 강자는 내서 염구라 그래서 강자는 공자를 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누구를 불렀으면 좋겠냐 하니까 염구를 부르는 것이 나아갈 염자입니다. 자, 염자는 염구라고 하는 염자는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나아갈 염자였어요. 자, 이것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먼저 쓰고요.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자, 요거는 요렇게 썼는데 두제자 쓸 때는 그거 굳이 이렇게 삐져낼 거 이건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두제잖아요. 이거하고 요거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자, 한 번 더 나아가니 두제가 되는 거죠. 자, 요새 학교 가면은 강사들 이제 뭐 대학교 애들 보내고 막 이러는 젊은 강사들 속에서 내가 너무 늙어서 이젠 진짜 나 이제 학교 그만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이제 강사들은 막 그럽니다. 자기들에게 롤 모델이라고. 자기네들은 교장도 65세고 일반 교사들 61살 되면 다 퇴직이잖아요. 난 70 넘도록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50 좀 넘어서면서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이제 그만둬야지 되나? 근데 저를 보고 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러고 있는데 저 그만둔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못 그만두게 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요새 대학교 가는 애들이 많으니까 원래 수능 보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선생들이 많으니까 또 뭐 서울대 가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재수한다고 연고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굳이 서울대를 간다고 그러니까 재수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방도 힘들다고 막 이러면서 재수를 어쩌고 이러니까 서울대 가려고 목적을 했는데 연고대라면은 서울대를 목적으로 재수를 할 만하지만 재수하는데요 5천만 원 풀어야 된답니다. 요새 재수 1년 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사교육비가? 재수하는데요 한 달에 500이 더 든대요. 그 학원비에 이거에 그것도 정말로 제대로 하는 거는 1억 더 들은데요. 그럼 개인 교습도 좀 받고 막 이거 상위 그룹 학원 이거 하고 하려니까 엄청 그렇게 든다네요, 돈도. 그럴 때 한 번 더 나아가려면이죠. 나아가려자에 한 번 더 나가니까 2번이다. 그래서 두제. 자, 재수 안 하고 대학교 가줬으면은 감사 내 새끼 감사 이래야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자, 그래서 이에 염구를 불렀다 그래서 그럼 공자를 못 부르는데 그러면은 공자 밑에 있는 누구를 부를까 하다가 염구를 이 사람들이 했어요. 자, 공자 여체지급섭 그래서 자, 염구를 부르자 그래서 염구를 부르고 공자는 자, 채나라의 섭에
미쳤다는 것은 이르렀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공자가 초나라에 가기 위하여서 채나라에 있는 섭이라는, 이거는 임엽자잖아요. 낙엽 이럴 때 초도이죠. 푸른 세상 나무의 잎이다. 그래서 잎엽자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사람 이름 섭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 아니 공자래,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섭존자가 있잖아요. 가섭할 때 이럴 때는요, 가엽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가섭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입엽도 되지만 사람 이름 섭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가섭해야 되는 푸른 세상 나무의 잎엽 이렇게. 자, 그래서 섭이라는 곳 이러면 안 되죠. 자, 채나라의 섭이라는 곳에 자 도착하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초소왕이, 자, 공자는 그러는데 이 초소왕에게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춘추에는 보면은요, 초나라 소왕이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이랬잖아요. 자, 공이라고 해야지 돼요. 원래는 제후는 공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노나라 임금이면은 노공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되는데 초왕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초공이라고, 원래는 초공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쓰지 않고 스스로를 왕이라고 일컬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공자는 어쨌든 이때 아주 힘은 없지만 주나라 천하단 말이죠. 그러면 왕이라는 이 충어는 주나라 왕만 쓸 수 있는 것인데, 이 제후국인 초나라에서 지 스스로를 오왕도 마찬가지예요. 오왕합려 있잖아요. 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아주 그냥 공이라는 말도 붙이지를 않아요. 아주 이제 표마하여서 낮춰버리는 거죠. 자, 그랬는데 어쨌든 초나라를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초소왕이 이거는 장수장도 되지만 장차장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장군이라는 뜻으로 온 게 아니라 장차장으로 왔어요. 장이 서사, 글서자 모일 사자는 서사라는 지명입니다. 우리 소사 있죠? 거기 생선 파는데 소사 있죠? 그 소사처럼 서사라는 지명입니다. 소사의 땅지, 땅의 봉할봉. 공자를 우리하고 어법이 얼마나 한번 다르나 보세요. 장차 서사의 땅을 공자에게 봉하려고. 그럼 봉하려고, 요거는 공자보다가 더 나중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봉하려고 공자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사의 땅에, 자, 우리 초나라에 왔으니까 공자를 서사의 땅에 녹으로 서사 땅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였더니 영륜자서가, 옆장으로 가서요, 영륜자서가, 어쨌든 이 영륜자서는요, 공자는 못 오게 해서 쫓아내고, 이 영륜자서가 공자는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쫓겨나 있던 태자를 불러들여서 이 초소왕이 죽고 왕으로 세우고 이러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영륜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영륜자서가 안 된다는 거죠. 공자를 우리나라에 들일 수 없다 이러는 것이 왜 들일 수 없냐고 이 초소왕에게 조목조목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당신의 왕의 신하 중에 자로만큼 용맹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초소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로는 곧고 용맹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인데 자로만한 장군이 자기 밑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내만한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도 없어. 그럼 자공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도 내 신화 중에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옛날에 주나라에는 사방 오십리의 작은 나라에서도 천하를 얻었었는데, 자, 그러면은 그거는 700리가 된다는 거죠. 이 서사라는 곳이 꽤 넓은 땅을 주려고 하였어요. 이 초나라가 땅이 또 굉장히, 초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이 밑에가 다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하니까 700리 땅이 뭐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를 공자에게 주려고 하였더니, 이 정도의 땅이면은 공자는 저런 신하들과 함께 이 천하를 손에 넣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 된다고 쪼목쪼목 따지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공자를 등용하지를 않게 되었죠. 자, 그래서 영륜자서가 불가라 하니 내지, 그래서 이에 그칠졌다. 그만두었다. 봉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우반노 위시에, 그래서 초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다시 위나라에 돌아왔다. 이 소리입니다. 우반호 위시, 또 다시 그 위나라, 지킬 위자이죠. 위나라에 돌이킬 반자이죠. 위나라에 돌아왔을 때시니까 돌아왔을 때예요. 이때 영공 이졸, 영공은 위영공 남자라는 여자의 남편이었던 위영공, 그 아들 남자라는 여자 때문에 태자였던 첩을 냈던, 아니 첩이 아니라 계외의 아들이 첩이고요, 손자이죠. 계외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 계외가 달아났죠. 자, 그래서 달아났고 손자인 첩이, 이제 그 영공의 손자인 첩이 왕위에 올라 있는 겁니다. 영공은 이미 마칠절 죽었더라 이 말이죠. 위군, 그러니까 영공이 죽었으니까 위나라의 임금은 첩이더라는 겁니다. 자, 첩은 문득첩자입니다. 문득첩자인데, 자, 술의 거차에 기처질 첩자입니다. 기가 이렇게 축 늘어진다 이럴 때, 문득첩자인데, 이 문득첩자는 술의 차에 기처질 첩이어서 귀 이자가 왔죠. 여기에 새 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얘는 기가 청 늘어졌다. 그래서 기처질 첩자예요. 근데 얘가 첩이니까 앞에 술의 거차가 와도 첩은 첩인데 이때는 문득첩이 되는 겁니다. 문득첩자가 되죠. 자, 그래서 첩이 욕득 공자 위정하며, 그래서 위나라 임금이 된 자기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는 다른 나라에 망명 떠나 있는데 그 아버지를 불러드릴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는 겁니다. 자, 이 첩은 아버지를 불러드릴 생각 없고 자기가 왕으로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은 명분이 좀 약한 사람들은 반드시 공자를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를 불러서 정사정이죠. 맨 뒤에 정치를 하고자 할 위가 앞에 있죠. 정치를 하고자 하였다는 거죠. 이 염구, 그러는 때에 이 염구는 위계시 장려 제전 유공하니, 그래서 염구가 계시의 장군이 되어서 제나라와 더불어서 제나라와 싸움이 붙었다 이거죠. 제나라하고 노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국경이 맞대고 있는 나라끼리는 엄청 싸움이 나는데 주나라가 건국하면서 맨 처음에는 나라를 나누어 준 것이 주무왕의 형제들에게 땅을 막 떼어주고, 그러고 형제 아니어도
강태공처럼 일등 공신들에게 땅을 막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자, 이랬는데 제나라는 주나라의 공신이었지 형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막 흐르면서 형제끼리도 땅 따먹기를 하는데 하물며 시간이 몇백 년이 지나면서 형제도 아닌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서로 막 이렇게 땅 따먹기를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랬는데 염구가 이제 그 노나라의 계시 집안에 다시 되돌아갔잖아요. 그랬는데 제나라하고 땅 따먹기를 하는데 공을 굉장히 세워서 제나라에 뺏겼던 땅을 찾고 또 땅을 더 차지하고 이러니까 자, 개강자가 엄청 기분이 좋죠. 자, 그 염구를 불러서 이렇게 하였더니 그래서 염구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어디에서 이렇게 전쟁하는 이렇게 병법을 배웠느냐 이러는 거죠. 나는 우리 공자님에게 배웠을 뿐이다 하고, 그리고 염구가 노나라로 망명중일 때 노나라로 되돌아갈 때 이 자공이 공자하고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공자가 이제는 다 늙었잖아요. 늙었고 고향이 우리 수구초심이라고 아시죠? 자, 나이가 들면은 고향이 더 그리워진다. 그래서 여우도 자기 태어났는 언덕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래서 수구조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는데 하물며 공자도 사람인지라 나이는 먹고 14년의 긴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고생만 찍사게 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 곳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후학이나 키웠으면 이러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공이 염구가 노나라로 떠날 때, 망명지에서 노나라로 떠날 때, 자,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공자가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는, 염구가 떠나는 염구에게, 자, 네가 노나라로 돌아가서 계시한테 말 잘해갖고 우리 공자님 이제 노년은 고향에서 보낼 수 있도록 네가 말 좀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염구가 공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에 공자한테 배웠다 이러는 거죠. 그리하여서 공자를 부르는데 그러면은 공자를 부를 때 그냥 아이고 선생님 오세요 뭐 이런다고 해서 그런 이렇게 명목을 제대로 명분이라든지 이거 갖추고 예를 갖추고 해서 모셔야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자를 헐뜯는 저 간신들부터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간신들을 내치게 하고 정중하게 공자를 모시고 오는 거죠. 자, 그리하여서 자, 공이 있어서 이거는 영구덕인 겁니다. 진짜. 그리하여서 강자 내소 그래서 강자는 이에 부를 소자이잖아요. 강자는 자, 염구가 공을 세우고 염구가 이렇게 저러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자, 그래서 공자를 내 소자는 부를 소자는 이리하여서 공자를 불렀다는 거죠. 공자이 그리하여서 공자는 기노 자 공자를 부르고 공자는 그리하여서 노나라로 돌아왔다는 거죠. 자 실로 자 14년 만인데 실로 애공지 11년 정사년이었다는 겁니다. 실로 열매 실자가 나온 것은 우리 얘기할 때 실로 긴 세월 동안 이러고 있다 이제야 이럴 때 열매 실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실로 애공지 11년 정사년이었고 떠나 있었던 해는 14년이나 되었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실로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 공자 연 68세라 공자 나이 68세 또는 69세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나이 몇 살인지 아세요? 아니, 나는 진짜 제가 나이 몇 살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몇 살인지 잘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는 띠로는 보면 이건데 그걸로 또 이제 그걸로 보면은 또 저기 이거고 또 호적에는 보면은요 한 해가 지나갔고 호적에는 또 다르게 얹혀져가 있어.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나는 진짜로 몇 살이야 이랬어요. 그래서 원래 칠순이라고 하니까 칠순은 했지만 내가 칠순이 맞아? 이게 헷갈려요. 자, 그런데 안 그래도 헷갈리는 나이에 이번엔 뭐 또 이상하게 또 바뀌었죠? 그래서 나는 몇 살이라고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공자도 보면은요, 어느 곳에서는 69세라고 하고요. 어느 곳에서는 68세라고 해서, 아, 나처럼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보면은요, 69세에 돌아와서 74세에 또는 68세에서 73세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만이고 그냥 부르는 나이이고, 요새 같았으면은 또 한 살 또 줄어들죠? 자꾸 억지로라도 줄여야지. 자, 그리하여서 공자는 고향으로 드디어 14년에 성과 없는 자, 상가지구라는 말도 듣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또는 장자 걸리기 이러는 사람을 만나서는 저 도도히 흐르는 물결을 어찌 막을꼬.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차를 갈까 하다가 오늘 집회가 있으니까 저는 마포대교 여의도를 지나서 저기 강변북로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차 가져가면은 안 되겠다. 또 막혀서 난리 나겠다 해서 전철을 타고 차를 가져가면은 한 6시 50분쯤 나가도 되는데 전철을 타고 가면은요. 자, 토요일 날 아침에는 그렇게 많이 안 밀리니까 그냥 가도 되는데 전철을 타고 가면은요. 집에서 6시에 새벽 6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늦장 부리려면은 차를 가져가는데 그랬는데 안 되겠다 하고 전철을 타고 갔는데 장안평에서 전철을 5호선을 타는데 평일날 보통 때는 토요일날 헐렁해서 거기에서부터 자리에 앉아서 제가 신길까지 오거든요. 근데 빽빽한 거야. 사람들이 너무 많어. 뭐지? 오늘 평일이 아니고 뭐지? 오늘 무슨 요일이지? 또 이게 헷갈려서 이거 한참 생각하다. 오늘 집회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5호선이 강화문을 지나서 이제 여의도를 지나서 이렇게 신길까지 오는 거거든요. 근데 강화문에 한 사람도 안 내리고 빽빽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서까지 집까지 서서 오려면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그냥 신길까지 오는데 여의도에를 왔어요. 나루역 지나고 여의도를 하니까 썰물 빠져나가는데 싹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자, 그러고 다음 역이 신길역이어서 신길역에 그러는데 신길역에 내려서 차를 또 1호선 갈아타려고 가는데 거기에서는 또 여의도 가는 것을 타려고 오는 물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자님의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저 도도히 흐르는 물결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그러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도도히 흐르는 물결이 다른 길로 흘렀으면 하는 정말 저는 진짜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문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 제가 우리나라의 이 고리는 끊어야지 된다. 여기에서. 그리고 문통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되는구나. 참 안타까운 어째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저 못 잡아먹어서 서로 이러는 게 이렇게 극심할까? 좁쌀 2개를 쌓기가 힘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만큼의 세계에 우리나라를 작은 요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세계의 위상을 올려놓았는 이 시점에서 어째서 또 이렇게 되었을까? 막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TV를 보다 보니까 19번에서 그거 뭔지 탄핵하는 그때 때문에 그거 원래는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때문에 미루어져 갖고 하는데 정동원이가 여백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노래가 있는지 제가 노래 신곡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러는데 이 여백이라는 거를 들으면서 눈물이 막 났어요. 지난번에 우리 조 교수님 강의를 하시면서 침이 있느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쏙 먹었거든요. 그 말씀에 진짜 내 취미는 뭐냐? 나는 취미라는 것을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그러는데 얘가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의 충전은 안 하고 살았다. 이런 노래가 가사에 들었더라고요. 그러는데 맞아. 나는 내 삶에는 충전을 전혀 안 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를 했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조 교수님께서 취미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 취미 뭐지? 봄 되면은 산에 나물 따러 가는 거. 이거가 나는 엄청 좋다고 생각하고 다녔는데 그러면은 그거 한두 달 빼고는 그럼 뭐 하고 살아? 이제 일을 그만둘까를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럼 나 뭐 해야 되지? 뭐 고기도 먹었던 놈이 먹고 뭐 이런 말 있죠? 나 아무것도 안 해보고 살았어? 새삼스럽게 노래 교실을 가? 댄스를 배우러 가? 골프 뭐 볼링 이런 것은 제가 어깨가 안 좋아서 못합니다. 이거 어깨가 안 좋아서 이거 같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것도 못해. 뭐 해 나? 이 생각이 나니까 이 어린 아이가 여백을 부르는데 내 삶의 충전을 못하고 살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하고 살까요? 좀 가르쳐 주셔요 하고 살았잖아. 자, 같이 뭐 두 번 이거 전부 다 했던 것이어서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그 노노는 우리가 노노에서도 뭐 두 번, 세 번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 굳이 또 한 번 더 할까요, 말까요? 한 번만 해도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읽을까요? 말까요?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인 거야. 저보고 옛날부터 저보고 저기 뭐야 해석 분자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해석 분자가 아니라 옳은 사람 편이에요. 진짜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저보고 이제 그 국민의힘 그때는 한나라당이라 그러고 또 뭐 다른 당이라고 그랬죠. 그쪽에 가면은 아닌 것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답답해서 그게 아니냐고 하니까 저보고 반동이래요. 해석 분자래. 그러니까 더군다나 경상도 사람이 그러면 안 돼가 이렇게 나와서 저 엄청 질타를 받아요. 그러면 이쪽에 온다고 이쪽 편에서는 저를 우리 편이다고 절대로 안 해주죠. 이쪽 편에서는 또 이쪽 사람이니까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는데 저는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여기저기에서 해석 분자로 찍히기도 했었는데 자 우리 최 회장님이 해석 분자 같아. 할까요? 예. 하지 말까요? 예. 뭐야 그러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러니까 둥글둥글 모원하지 않으려니까. 자, 한 번 더 봅니다. 계한자 그냥 한번 읽을게요. 계한자 조례 계한자가 죽자 유언 위 강자에 그래서 강자에게 유언을 남겨서
이르기를 말하기를 필소 공자라 반드시 공자를 불러서 대부로 삼아라 이 말이죠. 기신지지 그칠 지자이죠. 그 신하가 안 된다 하고 막는 겁니다. 그 막는 이유가 옛날에도 공자를 불렀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어디에서 공자를 부른 게 있나 하고 가어 노노 다 찾아봐도 공자가 망명 떠났을 때 그게 기록이 안 남아서 그러는지 없어요. 기록으로는 없어요. 자, 그러는데 그러자 강자는 내소염구 그래서 의논하여서 그 제자인 염구를 불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구가 공자 곁을 떠날 때 자공이 공자가 그 노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뜻이 많은 것을 알고 자 염구에게 네가 계시 제일 강한 힘을 가진 계시에게 잘 말해서 우리 선생님이 노후에는 노나라 고향에서 일생을 마치도록 하자. 그렇게 네가 좀 힘써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공자 여체의 급섭. 그래서 자, 공자는 채나라의 섭이라는 곳에서 자, 미칠급은 다다랐다, 미치었다, 이르렀다 이 뜻이죠. 초소왕이 채나라 섭에 이르자 이게 채나라 섭에 이르렀다 그러는데 이 섭이라는 것은요 초와 채의 국경입니다. 국경지대에서 어떤 곳에서는요 이 여기서는 채의 섭이라고 그랬는데 초의 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섭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공자와 이런저런 대화 나누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초나라 섭공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 그러면은 이런 거죠. 우리 비무장지대라고 하죠. 우리 그 북한과 남한 여기에도 그러면서 여기 공동구역이라고 하나요? 요런 데에 있으니까 요거는 북한 땅도 되고 우리 땅도 되는 이런 이거 공동구역이라고 하나요? 자, 잘 예, 그러니까 여기에 섭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초라고 하고 어떤 때는 채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초나라 소왕이 밝을 소자입니다. 부를 소자는 보세요. 칼도자에 입구가 오니까 부를 소자이죠. 우리 소 한 장 왔다. 법원에서 소 한 장 왔다 이럴 때는요. 부를 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도자에 입구가 와서 부를 소자인데 여기에 해일이 오면은 해를 부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밝아지죠. 그래서 밝을 소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얘가 소자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는 글자는 대부분이 또 80%가 소자가 되는데 여기에 요게 밝을 소자였었는데 요거는 불하가 왔죠. 그러면은 요거는요. 자, 해를 부른 것만으로 밝은데 불하가 변한 거죠. 연화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이것은 불화라고 그러죠. 이거는 막 활활 타오르는 불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논뚝밭뚝 피우는 불이면서 자, 숑생영 자, 논뚝밭뚝 태우는 이렇게 그냥 논뚝이라든지 밑에 이렇게 사르르 태우는 불이다. 그래서 사르르 연하게 태우는 불이다. 연하에다가 부수가 밑에 오면 우리 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수가 위에 오면은 돼지의 머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얘는 연하발. 요거를 보면은 불하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밝은데 불까지 비춘다. 그래서 비출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밝을 소자, 소왕이 장차장 장이 서사라는 땅을 봉하려고 누구에게? 공자에게. 봉할 봉자이죠. 서옥규이죠. 흑토가 2개 오면은 홀규.
자, 서옥 규자는 구슬옥이 오고요. 자, 여기에 마지촌이 와서 봉할봉. 자, 서사의 땅을 봉하려고 하니까 영윤은요, 영의정 뭐 이러는 좀 됩니다. 영윤 자서가 불가. 이거 왕의 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불가하다 안 된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를 대는 겁니다. 자, 이에 내지 이에 그칠지 그쳤다. 자, 우반호 위시 또 위나라에 이렇게 하여서 다시 다른 진나라에 갔다가 채나라에 갔다가 다시 반드시 위나라로 다시 돌아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에서 초나라에 가서 벼슬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또다시 위나라에 돌아왔다. 이럴 때에 돌아왔을 때 이때 영공은 2절. 자, 신령영자이죠. 자, 신령영자요. 우리 이거 보세요. 얘는 비우자이죠. 여기에 입구 3개가 오면은 비올 영자가 됩니다. 비우가 하늘에 구멍이 이렇게 3개나 뚫린 것처럼 비올 영자가 돼요. 여기에 무당 무자가 와서 신령 명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공은 이미 죽었고 위군은 위군이 죽었는데 위군 이러면은 이거는 계외의 아들인 첩을 의미하는 거죠. 문득첩자를 쓰는 수레거차에 귀가 처질 첩이라고 그랬죠. 수레거차가 없으면 귀 처질 첩자. 귀가 새 을자처럼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 처질 첩자인데 수레거차가 오니까 문득첩이라고 그럽니다. 하고자 할 욕 얻을 득자이죠. 자, 구멍공 아들자 할위 발을 정해 칠복이 와서 정사 정자 정치. 자, 그래서 위군이 공자를 얻어서 불러서 이 뜻이죠. 공자를 얻어서 정치를 하고자 하였다는 거죠. 위군이 그랬는데 위군첩이 공자를 불러서 정치를 하고자 하였는데 하였다 이런 때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공자를 불러서 하려고 할 때에 자로는 이미요 첩의 신하가 돼 있었어요. 이럴 때에 첩의 신하가 되어서 위나라에서 자로는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자로가 벼슬을 하고 있으니까 첩이 공자를 불러서 같이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 나가기 전에 자로가 이러는 겁니다. 자, 위나라 임금이 첩이 선생님을 모시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떤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공자는 나는 명분을 바르게 할 것이다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자로가 왜 하필이면은 꼭 또 이 명분이라고 하고 이러느냐고 명분을 내세우고 이러다 보면은 벼슬 못한다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 자로가 굉장히 강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가기도 하면서 그냥 두루두루가 아니라 왜 명분을 자로는 또 이렇게 발끈하였나 하면은 공자가 말하는 명분은 뭐였냐 하면은요, 이 첩이 아버지는 망명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죽고 그러면은 자기가 왕위에 오를 상황이면은 우리 그 남자라는 여자는 자기의 다른 아들인 영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자기의 계외 말고 영이라는 아들에게 이 왕위 자리를 이 남자가 대비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이제 남편이 죽어서 왕이어 사라졌으니까 내가 왕실에선 제일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임명할 이게 권한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계외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니까 안 돼. 그러는데 다른 아들 이 영을 왕위에 올리려고 하는데
이 영이라는 아들은 형님이 있는데 내가 왜 왕위에 오르느냐고 절대 극구 사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안 돼. 넌 나 죽이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영이라는 아이가 그러면은 계획가 안 되면은 그 아들 손자가 있지 않느냐. 이거 대를 이어서 얘가 그래서 못하면은 얘 첩을 세워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첩을 세웠어요. 그러면 명분을 따지자면은 이 첩은 아버지가 외국에서 망명 가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를 모셔서 왕위에 올리고 그래서 아버지를 보필하다가 아버지가 나보다 먼저 갈 거잖아. 가고 나면은 내가 왕위에 올라서 대를 이으면 되죠. 이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나는 명분을 바로 세울 것이다. 이거는 첩이 물러나고 계획가 와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첩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자로는 이 첩에 신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바꾸고 뭐 이놈이 되었거나 저놈이 되었거나 어쨌든 이 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왕이 돼가 있으면 이 사람 잘 받들어서 하면 되지. 그거는 쫓겨나가고 이러는 것은 어쨌든 엄마를 죽이려고 했던 이런저런 이거 있어서 그렇게 됐는 걸 지금 그걸 또 바로 잡는다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정치를 하겠느냐 막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하여서 정치를 못하게 되는데 마침 이때의 염구가 노나라에 가 있던 이때의 염구가 위계시 장군이 되어서 계시의 장군이 되어서 요때는 장차장이 아니라 자 장수장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68쪽에 세 번째 줄 밑에 줄에는 밑에서 세 번째 줄, 그죠? 맨 밑에 줄에는 장차장이, 요거는 장차장으로 왔고요. 자, 69쪽에 이 세 번째 있는 장차장은 장차장이 아니라 장수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장군이라고 해야 될지 장차라고 해야 될지 이게 또 해석하기 헷갈리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의 장수가 되어서 이겁니다. 장수, 계시의 장수 할위, 맨 앞에 있는 할위가 장수가 되어서 이겁니다. 제나라와 싸움전, 가지런할 제자이죠. 싸움전, 제나라와 싸워서 유공, 공이 세웠다 이거죠. 공이 있다. 자, 제나라와 싸워서 제나라에 빼앗겼던 땅도 찾고 오히려 또 땅까지 제나라 땅까지 확장하는 이런 공이 있어서 그래서 개강자가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병법을 잘 하느냐 이랬더니 나는 공자에게 배웠다. 이렇게 저렇게 하여서 자, 강자 내소 공자이 그러죠. 그리하여서 강자는 공자를 부르고 공자기노이죠. 그리하여서 공자는 14년의 망명생활을 종지부 찍고 노나라로 돌아올 기자이죠. 노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돌아올 기자도 우리 글자를 보면은 꼭 뭐하고 합쳐졌나? 이거를 잘 보라고 그랬죠. 돼지머리개 덮을멱 수건건이 왔어요. 자, 그래서 얘는 빗자루 추자가 됩니다. 비가 아니라 빗자루 추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돌아올 기자는 요거는 언덕 부자예요. 언덕 부자가 요렇게 하면은 언덕 부자인데 여기에 언덕 부자가 아니라 그칠지가 왔죠. 그리고 여기에 비주가 와서 언덕에 그쳐서서 비를 들고 돌아갈 기환, 이럴 때 돌아올 귀자가 되었죠. 자, 요게 비추자이기 때문에 손수가 오면은 손에 비를 들었으니까 쓸어야 되죠. 그래서 쓸 소자가 되고 맑을 청자가 오면은 청소할 때 맑게 쓰는 것이 청소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라고 그러고 얘만 있으면은 빗자루 추가 되는 거죠. 자, 그리하여서 노나라로 돌아왔고 실로 슬플 애자이죠.
슬플 애자는 옷 속에 구멍이 났어요. 옷이 구멍이 났으니 슬프죠. 자, 이렇게만 있으면 옷 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구멍이 났어. 옷이 구멍이 나서, 자, 돈도 없는데 옷은 구멍이 났고 그냥 슬퍼. 슬플 애공지 11년 정사년. 이 공자의 나이는 연 68세였다. 같이요. 시작.